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 디셈버가 이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앵글 베리에이션, 변화. 자, 플레인 앵글은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한대요. 백스윙 중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냥 다운스윙 할 때도 이동할 수 있대요. 심지어는 백스윙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이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한대요.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만 있으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른 팔뚝은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 디셈버가 이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동 없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플레인 앵글에. 그래서 모든 플레인 이동 중에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 함께 플레인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고, 클럽 샤프트는 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플랫하겠죠. 이렇게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백스윙 과정 속에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려면 요 검정색 클럽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을 얘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드레스 때 요게 양손이거든요. 손을 여기서 이렇게 멀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깝게 있던 거를 조금 더 멀리 하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 손이 가까우면 얘가 플랫해지고, 조금 더 멀리 하면 저 플레인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겠죠. 이 디셈버가 이 골핑 머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양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 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손이 가까우면 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이 아니지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하면 얘도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죠. 자, 디셈버 손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디셈버가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그러면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같은 면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도 왼팔하고 클럽을 보시면 직선인가요? 자, 클럽 샤프트 연장선 여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왼팔 플라잉 웨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손이 이렇게 멀어진 거지. 측면에서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제로 시프트거든요. 플레인 앵글에 이동 없이 스윙을 하는 거. 스트로크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 앵글이 사용된대요. 그게 어디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스트로크 중에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죠. 근데 이것만 정답이 아니고 선호도에 따라서 플레인 앵글이 한 번 이동할 수도 있고 두 번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이 패턴을. 손이 좀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라인을 지키고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얘가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요 선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이 선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럼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보다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앞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교수과 다른 프로님들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언코킹 돼서 얘가 더 높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임팩트 순간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엘보로 왔다가 턴더 숄더로 이렇게 높아졌다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맞으니까 어드레스 상태보다 손의 위치가 더 높은 거죠. 대부분 선수들은 이 패턴을 많이 써요. 싱글 프레임. 올라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정확성은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한번 높아졌다가 다시 오면,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는 플레인 앵글 이동 없이 하는 것도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 때보다 높지만 또 때로는 어드레스 때 손 위치하고 동일하게 있는 선수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르시아, 세르지오 가르시아,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베노간이에요. 그 사람은 2번 시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백스윙은 똑같아요. 엘보 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오고 내려올 때 여기서 조금 더 샬로잉 하죠. 이렇게 샬로잉이 돼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임팩트 순간이 어드레스 때 손 위치랑 비교적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건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동 없이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왼팔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맞추고 이 상태에 얘를 맞추면 생각보다 손이 내 몸에서 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팔이 뭔가 힘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 힘을 뺀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너무 가까운 거죠. 여기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이 라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손을 조금 더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유지를 하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면 이게 훨씬 더 심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근데 방금 전에 하셨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선수들도 프로들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스택앤틸트도 여기 차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택앤틸트 강습하잖아요. 2명 나와서 하잖아요. 요즘엔 1명만 하는데 아예 골핑머신 책을 딱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자기네들은 여기부터 스택앤틸트는 시작됐다고 하면서 아예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골핑머신을. 높아지는 걸 저도 어떻게 분석했냐면,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맞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미스를 하냐면 얘를 이렇게 풀잖아요. 얘가 막혀야 돼. 그러니까 계속 푸시로 터져요. 그러다 어떻게 되면 이걸 안 하고 또 이거를 또 하죠. 또 여기 있다가 내가 얘를 밀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디셈버가 자꾸 이렇게 놓고 시작할 때 여기서 딱 이게 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레벨이잖아요. 제가 그대로 틀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셈버 스윙에서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디셈버가 플레인 앵글을 업라이트하게 만들려고 손을 이렇게 멀리 뻗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클럽 샤프트 연장선 연결 한번 해볼까요?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플레인 앵글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앵글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백스윙 중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다운스윙 할 때도 이동할 수도 있고 백스트로크 탑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대요. 엘보나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서만 이동하는 거는 그다지 나쁜 스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 검정색 요 선이 뭐냐면 클럽 샤프트가 갖고 있는 자체 라이 앵글,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볼을 치기 위해서. 클럽이 갖고 있는 요 라이 앵글,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백스윙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드레스에 있으면 이 라이 앵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 라이 앵글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너무 낮다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스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될까요? 백스윙을 할 때. 그렇죠. 패닝 픽업이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플레인 앵글, 클럽에 갖고 있는 라이 앵글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한번 이렇게 높아지는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플레인 앵글 이동 없이 올라갈 때 그대로 갔다가 내려올 때 그대로 가기만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드레스 때 어떻게 플레인 앵글을 바꿔주면 이동 없는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드레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약간 업라이트한, 요게 검정색이 뭐냐면 아까 봤던 핸즈 온리, 가장 낮은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셈버가 손을 멀리한 거예요. 요 검정색 요 플레인 앵글을 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만 맞춰주면 되죠. 노란색 선 2개가 손이고 여기가 팔꿈치고 얘가 팔뚝이에요. 얘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손이 가까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길게 뻗으면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안 깨지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렇게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손이 내 몸에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샤프트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길게 이렇게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놓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은 여기 있다가 내가 얘를 밀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디셈버가 자꾸 이렇게 놓고 시작할 때 여기서 딱 이게 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디셈버가 골핑 머신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 파트예요. 그 제로 시프트래요. 스윙을 할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 없이 스윙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썼다는 거예요. 레벨이라는 거 우리 이해가 됐잖아요. 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V자 쉐이브. 자, 근데 요 샤프트랑 오른팔뚝은 같은 면에 있죠. 요 빨간 선 위에 뭐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레벨이에요. 이렇게 보면 레벨이잖아요. 제가 그대로 틀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셈버 스윙에서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디셈버가 플레인 앵글을 업라이트하게 만들려고 손을 이렇게 멀리 뻗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디셈버는 보상 동작 없는 스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높게 가는 동작을 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든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 어깨만 저 빨간 선으로 위로 뒤로 빠졌다가 그대로만 가면 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이 패턴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보지 않았나요? 손을 가능한 내 몸에서 멀리 하라는 거. 익스텐션 액션을 적용하여 왼팔을 스트레칭하고 가능한 손을 몸에서 멀리 가래요. 얘가 가까워지잖아요. 손이 오른팔 입장에서 손이 내 몸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클럽 샤프트하고 얘하고 얘 깨져요. 근데 얘를 뻗으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접히니까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지켰다가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근데 디셈버는 이 골핑 머신 책을 거의 외운대요. 전체적인 거를. 그래서 제일 꽂힌 부분이 이 파트예요. 제로 시프트. 여기서 얘기 나오네.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을 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패턴을 썼다는 거예요. 베노간의 5 레슨지에 있는 왼팔과 클럽을 베노간이 이렇게 놓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나온 그림인데 클럽 샤프트 연장선 연결 한번 해볼까요? 레벨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베노간 요것만 갖고도 얘기하면 재미난 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땐 베노간의 요 5 레슨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디셈버 스윙만이 정답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예전에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드레스 때 손위치랑 임팩트 때 손위치가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근데 디셈버 같은 경우는 틀릴까요? 동일할까요? 네, 그렇죠.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손위치가 더 높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분석했나요? 그래서 프로님이 아까 이거라고 우리는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교육을 받고 봐야지 네.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가 높은 거는 스윙 중에 한 번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플레인 앵글이. 백스윙 중에 엘보 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간대요. 이동을 한 거죠. 한번 이게 높아진 거죠. 이렇게. 근데 내려올 때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온대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가 여기 있겠죠. 근데 내려올 때는 요 파란 선인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되게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이거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래서 아까 프로님이 얘가 이게 펴져야 된다는 것도 아마 이거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르시아, 베노간은 또 같은 위치에서 맞아요. 손의 위치가. 그건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노간이 이렇게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간 게 아니고 베노간은 되게 플랫했잖아요. 스윙이.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두 번의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더블 시프트. 올라갈 때는 아까 싱글하고 똑같이 가요. 엘보에서 턴드 숄더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엘보로 와서 그대로 이렇게 맞았다는 거죠. 그럼 손의 위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80% 이상의 선수들이 이 패턴을 제일 많이 써요. 이 패턴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 패턴도 조금 더 이렇게 쓰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죠.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호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피우릭 같은 경우는 왜 팔자 스윙을 하냐는 거예요. 이 플레인 앵글 이동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진피릭 스윙을. 진피릭이 올라갈 때 왜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잖아요. 올라갈 땐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땐 이렇게 틀어져서 내려가서 요즘 말로 따지면 샬로잉하고 비슷한 패턴인 거잖아요. 왜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냐는 거죠. 되게 가까워요. 손이 엄청나게 가까워요. 진피릭은. 일반적인 프로들의 어드레스 때 위치를 보면 요 그립 끝이 발끝에 있는데 진피릭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상태로 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엘보로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렇게 봐서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팔자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짐피릭 스윙을 더 오버해서 하는 스윙이 누구 스윙일까요? 매돌프예요. 그래야지 높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매돌프 스윙을 보시면 얼마나 업라이트하게 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턴이 이렇게 되잖아요. 매돌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업라이트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샬로잉으로 바꾸죠. 근데 매돌프도 조지 겐카스한테 배웠잖아요. 왜 안 바꿨을까요? 조지 겐카스가. 매돌프의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패턴으로 그렇게 해서 스코어가 잘 나니까. 자,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돌프가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했으면 매돌프가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바꿨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거예요. 플레인 앵글 변화예요. 모리카와나 너틴 존슨이나 다 이게 되죠. 그러면 플레인 앵글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몸의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왼손목 콕이죠? 여기서 아치가 되잖아요. 왼손목 어떻게 돼 있나요? 콕이.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할 게 없죠. 할 게 없죠. 근데 그 얘기가 골프머신에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롤과 언콕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얘가 플랫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내가 전환을 해서 손목이 부드러워서 이 헤드가 일로 떨어지는 걸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손으로 이걸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모리카와가 그랬잖아.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능적인 동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루핑도 있고 리버스 시프트도 있고. 그러니까 골핑 머신으로 이걸 갖고 매돌프 스윙도 가능하거든요. 다 분석이 가능해요. 저는 이 파트 할 때 좀 재밌었어요. 플레인 앵글 조금 이거 봤을 때 이거 높아지는 걸 저도 어떻게 분석했냐면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맞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미스를 하냐면 얘를 이렇게 풀잖아요. 얘가 막혀야 돼. 그러니까 계속 푸시로 터져요. 그러다 어떻게 되면 이걸 안 하고 또 이거를 또 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진 적이 없거든요. 똑같이 들어. 저는 더블 시프트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나는 안 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프로님은 약간 이제 비거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셨던 것 같아요. 스윙 자체가.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 베너관처럼 저렇게 샤프트를 하나 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몸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척추를 중심으로 스윙 아크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려면 왼손목이 펴져야 되죠. 그럼 얘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진 것만큼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얘가 접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왼팔이 보이죠. 근데 자꾸 오른팔이 이게 펴지려고 하는 순간 이 정렬도 자꾸 왼쪽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열죠. 왜 열까요? 얘를? 내가 몸을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져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놓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립 이렇게 잡는데 보통 아마추어는 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렬이 다 깨지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볼을 깨끗하게 컨택을 시킨다는 거를 잘 고민을 한번 해보죠. 다운 스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볼이 먼저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면이 먼저 맞아야 될까요? 볼이 먼저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깨끗한 픽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클럽 헤드 아크가 지면에 닿기 전에 클럽 페이스가 볼을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는 지면에 안 닿은 상태죠. 그럼 왼손목 코킹은 어떻게 돼야지 지면에 안 닿을까요? 레벨과 언콕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레벨 상태로 오른 팔꿈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레벨을 유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위스팟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윙 아크의 반경이 조금은 짧아져야 된대요.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순간까지도. 클럽 헤드 아크 반경이 짧아지려면 임팩트에서 오른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면 안 되겠죠. 계속 들었던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 프로님한테.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 베너관처럼 저렇게 샤프트를 하나 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몸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척추를 중심으로 스윙 아크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려면 왼손목이 펴져야 되죠. 그럼 얘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진 것만큼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얘가 접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왼팔이 보이죠. 근데 자꾸 오른팔이 이게 펴지려고 하는 순간 이 정렬도 자꾸 왼쪽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트로크 반경을 짧게 하는 기하학적인 적절한 방법을 보시면 임팩트에서 왼쪽 어깨는 어드레스 때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얘를 계속 길게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립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플랫한 왼손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플랫해지면 얘는 벤트가 되겠죠. 벤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잡혀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양쪽 플라잉 엣지를 맞추고 왼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여기서 고관절을 접어서 그대로 숙여서 스탠스를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스탠스를 언제 잡을까요? 어드레스를 할 때. 프로하고 제일 큰 차이점. 먼저 잡아요. 얘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렬이 잘 안 나오는 거로. 대부분 선수들 공 칠 때 이렇게 어드레스 루틴 어떻게 하세요? 프로님들? 이렇게 쓰시나요? 타겟이 이쪽이 평행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시나요? 열죠. 왜 열까요? 얘를? 내가 몸을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져요. 이렇게 맞추면 뭐를 우리는 자동으로 또 맞추는 걸 수도 있냐면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를 맞추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스탠스 잡으면 왼손 잡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어디를 먼저 잡냐? 얘를 먼저 잡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놓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립을 이렇게 잡는데 보통 아마추어는 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렬이 다 깨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익스텐서 액션호를 적용하여 왼팔을 스트레칭하고 가능한 몸에서 멀리 유지하고 오른팔뚝을 클럽 샤프트와 인라인을 시키래요. 익스텐서 액션이 뭐였냐면 얘를 계속 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당기면 얘가 밑으로 가지만 3도를 계속 당기면 손이 내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그래야지 얘가 맞아요.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가 근데 우리가 힘을 뺀다는 명목하에 손이 내 몸에 가까워지잖아요.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이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 끝이 어딨냐면 발끝에 있어요, 대부분.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 끝이 대부분 이 발끝에 있다고. 손하고 이 몸하고 간격이 좀 먼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는 또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팔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힘을 빼려고 해서 가까워지죠. 그럼 다 깨진 거예요. 얘도 깨져요. 저는 이 미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팔뚝 정렬이 깨져요. 그래서 디셈버 어드레스에서 디셈버가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멀어진 것도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플레인 앵글이 업라이트해질 수도 있고 플랫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베노간 5레슨 이제 김민호 프로가 했을 때 이거 나왔잖아요. 이 붕대 감은 거. 근데 물론 그 일러스트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이 팔꿈치가 가까워지는 것도 익스텐서 액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기지 않으면 양쪽 팔꿈치는 어떻게 되나요?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베노간의 5레슨이 이거를 골핑 머신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익스텐서 액션으로 설명을 해요.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고 당기고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드레스 때 오른 어깨가 왼 어깨보다 조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왼팔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안 보이는 순간 어깨 정렬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